자, 우리 요거 41번부터 여기 기출코어 문제 볼 건데, 요거는 우리가 좀 아마 봤던 유형이야, 이제. 봤던 유형들. 자, 요거 우리 잘 보셔야죠. 우리 부등식이잖아요, 지금 부등식. 근데 이제 우리 아마 시험 본 것 중에서 이거 부등식인데, 부등식으로 제대로 안 봐가지고 틀리신 그 1번 문제 기억나시죠? 여기서 맞으신 분이 없었나? 아, 딱 한 분 있었지, 그치? 자랑스러워 해도 돼. 자, 근데 우리 저거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항상 개수가 가장 큰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해야 돼, 항상. 그리고 저게 XYZ는 이게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1부터 가능한 수입니다. 1부터 가능한 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Z가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해봐야 돼. Z가 1이면 X 플러스 2Y가 자, Z1려면 3이니까 3 넘어가서 이제 얘가 이제 9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얘가 이제 9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부등식을 또 풀어야 돼. 이 부등식을.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거 만약에 y가 1이라 가정해봐. 그러면은 x가 몇 이하야, 지금? y가 1이면? 7 이하. 그럼 x가 자연수니까 1부터 7까지 가능한 거 맞네? 1부터 7까지 가능한 거.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을 잡고 다 세야 돼. 이렇게 이제 다 세주셔야 됩니다. y가 2일 때 2는 4 넘어가면 5니까 x가 5 이하 1부터 5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제 1부터 5까지 가능한 거. 이런 식으로 쭈루루 다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y가 이제 3이다. 3이 6이 넘어가니까 3 이하 1부터 3. y가 4일 때는 x가 이제 1.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개수 다 세주시면 되거든요. x가 이때는 몇 가지가 나오냐? 7가지. 이때는 5가지. 이때는 3가지. 이때는 1가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해보면은. 직접 저렇게 다 열거 해보시면 됩니다. 열거. 이거를 이제 z가 2일 때도 하면 되거든. z가 2일 때도. 2일 때도 계산해보시면 얘가 이제 x 플러스 2y 해준 다음에 z에다가 2 들어가봐. z에 2 들어가면은 저게 2, 3은 6이야. 6을 넘겨가지고 요 x 플러스 2y가 6 이하라고 쓸 거야. 6 이하. 6 이하라고 쓰는데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y가 1이면 2니까 x가 4 이하가 돼서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쭈르륵 다 열거 하는 거야. y가 2면은 얘가 이제 4 넘어가면은 x가 2 이하. 이런 식으로 쭈르륵 쓰면 돼. 우리는 저거 자연수만 세는 거기 때문에 1 이상인 것만 세야 되잖아요. 1 이상인 것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y가 3이면은 얘가 이제 6이면은 여기 이제 안 되고 끝내고 여기서 4개 나오고 여기서 2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z가 이제 3일 때입니다. z가 3일 때. 3 들어가면 제가 몇이야? 3, 3은 9. 9가 넘어가면은 이제 x 플러스 2y가 3이야. 3이야. 이거 y를 1이라고 잡으면 x가 1 이하가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서 한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밖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케이스 나눠가면서 다 해봐야 돼, 얘들아.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해주고 나니까 이것들을 싹 다 더하면 답일 것 같아요. 싹 다 더해주면은. 얘 더해주면은 이제 16인 것 같고, 얘 더하면 6인 것 같고, 얘는 1이니까 16하고 6하고 1을 더해주니까 23, 4번으로 답을 내면 됩니다. 4번으로. 4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이렇게 직접 잘 세면 된다. 잘 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 이제 보시면 42번도. 그 다음 문제는 42번인데, 요런 거 잘해야 되더라. 요런 거 좀 세는 건데, 요런 거. 이게 뭐냐면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밑면의 노인수를 처음 걸 A, 나중 걸 B로 하겠다 이거야. 이때 저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려면은 A, B의 순서상이 몇 개이냐? 라는 문제야, 이제. 일단은 주사위를 지금 2번 던져. 주사위를 2번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지, 지금? 주사위를 2번 던지면? 하나 던지고 2번 던졌어. 그러면 2번 던졌을 때까지 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몇이야? 36 맞니? 뭐라고요? 12개? 6 더하기 6? 항상 곱하는 거야.
항상 물어보면 36이 있고 12도 있다? 12는 더하는 건 더하는 게 아니고 봐봐.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게 처음에 1, 2, 3, 4, 5, 6이잖아. 두 번째 나오는 것도 1, 2, 3, 4, 5, 6이잖아 얘들아 이제. 그럼 만약에 처음에 1 나왔을 때 두 번째 나올 수가 있는 게 몇 가지야? 너 대답해봐. 몇 가지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6가지 있잖아. 처음에 2 나왔어. 몇 가지야? 6을 6번 더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근데 경우의 수가 아까 몇이라고 했죠? 36? 지금 몇이라고 했지? 12개라고 했지? 둘 다 답이 아니야. 몇 개일까? 왜 70이야?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 답이 있어. 답이 36이 아니야. 몇 가지? 16. 왜 16이야? 4개야, 4개. 이거 정사면체 주사위야. 이런 것도 낚이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냥, 주사위 보고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하는 주사위 1, 2, 3, 4, 5, 6 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가끔 저렇게 우리가 아는 6개짜리가 아닌 주사위가 가끔 나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제. 자, 그럼 1, 2, 3, 4까지만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6인데, 근데 그 중에서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대. 판별식 해줬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야 허근인데, 얘들아 우리 그냥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a, b 아까 문제처럼 그냥 해보면 돼. 직접 해보면 돼. 자, 이게 이제 나는 b를 기준으로 잡을게. 얘들아 b가 만약에 1이면 머릿속 생각해봐. 제곱이 4보다 작지? 그럼 a는 몇보다 작은 거야? 제곱한 게 4보다 작으면 a는 2보다 작으니까 1 하면 되는 거 맞네? 자, b가 2야. 2, 4, 8이지 8. 제곱이 8보다 작아. 그럼 원래 수는 어떻게 돼야 돼? 가능한 수가? 1하고 2 되니? 그냥 1하고 2를 제곱해보면은 이거 8보다 작잖아. 그냥 그렇게 확인하면 돼. 자, b가 3이야. 12죠, 12. a가 1부터 몇 가지 가능할까, 이게? 3까지. 이거 직접 세, 그냥. 마지막으로 b가 4면은 4, 4, 16. 그러면은 16이면은 1, 2, 3. 4는 안 되죠, 이제. 이거 세면 돼. 이거 한 가지 나오고, 두 가지 나오고, 세 가지 나오고, 세 가지 나오니까 다 더해주면은 9가지 나오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4번. 잘 세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할 게 있다면 4개짜리 주사위라는 것만 조심해주면 돼. 4개짜리 주사위라는 것만. 자, 그다음에 요 문제. 얘들아, 요거 좀 어렵거든? 요거 좀 잘 들어야 돼, 이거. 자, 이거. A, B, C, D, E 5명이 제출한 선물이 있는데 5개의 선물을 다시 5명한테 분배할 거야. 나눠줄 건데 그 A는 자기 자신의 선물을 갖거나 아니면 B의 선물을 이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의 사람은 나머지 4명 대문자 B, C, D는 자기 거 말고 다른 사람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 그 기억납니까? 우리 그 2명이 서로 다른 모자 쓰는 경우에서 3명이 서로 다른 모자 그 기억나니 그거? 내가 외워놓으라고 한 거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왜 기억이 안 날까 이제? 기억나니? 원래는 그림 그려서 하는데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는 외워놔라 라고 한 게 있었어. 숫자를. 기억 안 나니? 자,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유일하게 이제 아는 듯한 그것만 기억난다고? 자, 그 이제 봐봐. 2명이 봐봐. 그 완전 순열, 교란 순열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걸 외우고 있으면 요 문제는 바로 이제 답을 2번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왜 2번인지 봐봐. 이게 좀 어려워. 이게 그 2명일 때 있죠. 2명일 때. 2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에 수. 요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 몇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이 자체 한 가지. 자, 3명이 서로 다른 사람 모자 쓰는 거는 이거 몇 가지였습니까? 외우노라고 했던 건데 이거 2가지. 4명이 이거 진짜 알아야 되는데 4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자 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거? 9가지.
그 다음에 5명이 서로 다른 사람 모자 쓰는 경우의 수도 있었거든요. 요거 몇 가지였습니까, 이거? 왜 36이? 9, 4, 36. 44가지였어, 44가지. 저게 어떻게 숫자가 계산이 되는 거냐면, 잘 들어야 되고, 이제. 요 얘기도 내가 했었는데. 요거 봐봐. 얘네 둘이 더하면 3이지. 그거랑 얘랑 곱하면 9라고 했어, 이거.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11이지. 그거랑 얘랑 곱하면 44가 나온다 했어. 그럼 한번 유추를 해보면 그 다음 거 6명일 때는 얘네 둘이 더하고 얘를 곱하면은 그 다음 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원래 찾는 거야. 뭐 여기부터 잘 안 나오지만. 근데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답이 저게 나오게 되느냐. 케이스를 나누면 그 A라는 사람이 소문자 A의 선물을 갖던가 아니면 이제 소문자 B의 선물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잖아. 여기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거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거. 이 경우는 A는 자기 자신의 선물을 가져갔죠. 그럼 나머지 B, C, D 있지, 나머지 B, C, D. 나머지 B, C, D, E는 이제 지들끼리 막 다 섞여야 되잖아, 이제. 4명이 이게 서로 섞이는 경우의 수, 이게 막 섞여야 돼, 이렇게 막. 4명이 섞이는 경우의 수가 9가지라고 했어, 이제. 되십니까, 여기까지? A는 자기 거 가져가는 걸로 그냥 픽해놓고 고정해놓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만 하자고 이제. 자, 근데 얘를 좀 잘 생각해야 돼.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요거 이제. 자, 왜냐면 아까 5명일 때가 내가 뭐라고 했는데 5명일 때 이거 44라고 얘기를 했죠. 44. 이게 44인 이유를 좀 더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볼게. 이거 만약에 이 문제 상황이라 가정해보자.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서 5명이 다 다른 사람의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의 수로 가정을 하면은 이제 내가 이거 대문자 A, B, C, D가 일단 자기 자신의 선물을 못 가져가니까 대문자 A는 소문자 B, C, D, E의 것만 가져가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봐봐. 5명이 다 다른 사람의 선물 가져가는 게 44가지인데 내가 대문자 A가 누구의 선물을 가져갈까로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누잖아? 근데 이 4가지 케이스가 다 어떻다라고 했어, 이거? 이거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의 수 나오는 거 알겠네? 그러니까 대문자 A가 B의 선물 가져가든 C의 선물 가져가든 이게 상황이 다를까, 이게? 그냥 봐봐. 대문자 A가 누구의 선물 가져갈래? 이건데, 그냥 얘가 문자만 그냥 바뀐 셈인 거야, 문자만 이렇게. 문자만 바뀐 셈인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게 다르냐 이거지. 안 다르다라는 거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5명일 때 경우의 수가 44죠. 이거를 4로 나눠. 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11가지씩 나오지 않겠네? 11가지씩? 11가지씩 나오니까 만약에 대문자 A가 이 자기 자신 거 말고 다른 사람 거의 그 선물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여기서 11가지가 나오는 거야. 11가지가. 그래서 더해서 20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더해서 20가지가.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거. 어렵지만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애초에 이제 이것들을 잘 외워놔야 풀 수 있고, 5명이 다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가는 게 44인데, A를 기준으로 잡고 4가지 케이스로 나눠놔도 다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같은 경우의 수가. 그래서 A가 B의 거를 가져가든 C의 거를 가져가든 다 11가지씩 나온다, 답이. 얘가 만약에 소문자 C로 바뀌어도 똑같이 11가지야, 이거는. 소문자 D로 바뀌어도 11가지, 소문자 E로 바뀌어도 11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이거 2번 정도 써줬으면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이제. 외워지시죠? 1, 2, 9, 44 좀 기억해놔, 이제. 기억을 좀 잘 해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4번. 요 문제가 어렵다, 요 문제가. 이게 좀 어렵거든. 자. 여기 좀 어려워, 이게. 이게.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빨파, 노초, 검 해가지고 5가지 색이 있어.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되지만, 인접한 영역은 영역이 구별이 되도록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겠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이게 어려운 이유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내가 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쓸 거야. 이제 잘 들어봐. 이거 어려워. 일단은 쓰지 마시고 보세요. 맨 처음에 가부터 칠하자.
가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나에 칠하는 거 몇 가지야, 나에? 4가지? 여기 몇 가지야, 여기? 마가? 얘랑 다른 색 이어야 되는 거 4가지지, 그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몇 가지예요, 여기? 라. 이거 라를 이제 4가지라고 만약에 해보면 여기가 몇 가지라고 했지? 마지막 다. 이거 왜 3가지야? 자, 이거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얘가 3가지인 이유는 얘네 둘이가 다른 얘네 얘네 둘이랑 다른 색이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가 지금 같은 색일 수도 있다 이거야. 같은 색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를 4가지로 하면 안 되고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라가 가와 같은 색일 때, 그 다음에 라가 가와 다른 나머지 3가지 색일 때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원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라가 요거 가랑 같은 색이야. 이때 여기 몇 가지야? 4가지. 얘네 둘이가 같은 색이니까. 근데 만약에 얘랑 다른 색이야.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여기 이제? 3가지. 이렇게 풀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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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잘못됐을까, 이거? 여기 어려워. 자, 잘 한 것 같지만 이것도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 이미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부터 벌써.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야, 이게 어려운 건 잘 들어야 돼, 이게. 잘 들어봐, 이거. 그, 여기가 4가지 할 때, 이 4가지 색깔 중에서는 얘랑 같은 색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3가지는 얘랑 다른 색 아닙니까? 근데 잘 들어봐. 만약에 여기 가 나까지 한 다음에 마를 할 때 마도 4가지잖아. 근데 마는 얘랑 같은 색을 칠해도 되지. 이 4가지 중에는 얘랑 같은 색 1가지가 있지 않니, 그지? 그러면 만약에 얘랑 같은 색이라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4가지인데 이 4가지 중에는 이 색깔이 포함되어 있니? 포함이 안 돼 있지. 왜냐면은 지금 얘네 둘이 같은 색이라는 가정이잖아. 그러면은 얘네랑 다른 색 4가지가 오잖아. 4가지가.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네랑 다른 색이 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4가지면 그때 여기 몇 가지가 돼야 돼? 그때는 여기가 3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이제. 그래서 경우가 달라져 봐. 여기서부터 신경을 써야 돼.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 이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좀 되게 많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좀 풀 거냐. 요게 이제 자, 진짜 쉽게 그나마 쉽게 하려면 이거야. 지금 색깔을 이제 색깔 종류를 보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 색깔 종류가 5가지? 이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색깔을 5종류를 다 쓰느냐 아니면은 이제 색깔을 내가 이제 4종류만 쓰느냐 아니면 색깔을 내가 이제 3종류만 쓰느냐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렇게 나눠서 머리를 굴려봐. 2종류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봐봐. 빨파만 해보자. 봐봐. 자, 이거 빨간색에다 해봐. 빨 이거 안 돼. 최소 3종류가 필요한 거야, 이제. 최소 3종류가 이제.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해보자. 5종류면은 다 다른 색이잖아요. 5팩으로 나열하면 돼. 120, 120. 이건 120입니다. 근데 4종류일 때는 뭐야, 4종류일 때는? 4종류일 때는 색깔을 어떻게 써야 돼? 4종류일 때는? 색깔을. 이제 4종류 중에서 어떤 특정 색깔은 2 영역에다 칠해야 돼. 나머지 3종류는 한 번만 칠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럼 내가 5가지 색 중에서 2 영역에 칠할 색깔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51이야. 2 영역에 칠하는 색깔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51이야. 자, 색깔을 골랐다. 나는
요 빨강색을 두 번 쓸 거야. 그러면 그 빨강색을 칠할 두 영역을 골라야 되잖아. 두 영역을. 그러면은 두 영역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작성할 거거든. 두 영역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다섯. 이렇게 좀 세봐야 돼, 직접. 두 영역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세봐야 돼, 이렇게 이제. 아시겠습니까? 두 영역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직접 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세보니까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이거야. 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직접 세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얘네를 내가 빨강색으로 칠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세 종류의 색, 세 영역에 칠하면 되죠. 어떻게? 3팩으로 칠하는 거지. 3팩으로. 이렇게 잠깐만. 뭐 경우의 수가 뭔가 모자란 것 같지? 5, 25. 오실로 일단은 영역을 잠깐만.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셋, 넷 해서 다섯 하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세 가지 색깔을 이제 3팩으로 칠해버리게 되면은 25 곱하기 6이 나와가지고 몇이야 이거? 150 나오나 150? 이렇게 나오나? 뭔가 경우의 수가 모자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종류일 때가 이거구나. 다시. 그 네 종류일 때가 다시 봐봐. 일단은 5개의 색을 다 안 쓰는 거니까 여기를 좀 수정해 주는데 일단은 그 같은 색을 두 번 쓸 영역을 정해 놨지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 색 중에서 3가지 색을 골라서 이거를 세 영역에 칠하는 거야. 요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색깔이 총 나머지 4가지가 남았으니까 4개 중에서 3가지만 이제 골라서 칠하자. 2개씩 묶어서 계산해 보시면 25 곱하기 4, 6이 24에서 600이 나올 겁니다. 600인데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세 종류. 이거 세 종류도 좀 생각해야 되거든. 세 종류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거 얘들아 세 종류 칠할 때 어떤 특정 색을 세 영역에 칠할 수 있을까 이거? 저 상황에서 이거는 안 되거든. 세 영역에 한 번에 같은 색을 못 칠해 이거는. 그러면은 2개, 2개, 1개로 칠해야 돼. 2개, 2개, 1개. 이렇게 칠해야 되거든. 자, 내가 요거를 기준으로 잡을게. 요거 이제 5가지 색 중에서 한 영역에만 칠할 색깔을 골라. 오실이야. 만약에 색깔을 골랐다. 나는 빨강색이야. 그럼 그 빨강색이 그럼 이제 어느 영역에 칠해질지 영역을 골라. 근데 이게 모양이 약간 좀 이렇게 대칭 구조니까 어느 영역에 고르든 상관이 없으니 곱하기 5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칠해줬다 가정해봐. 여기에 칠해줬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색깔이 4종류가 남았죠? 4종류의 색 중에서 2종류의 색깔을 일단 골라야 돼. 2종류 색깔을. 요걸 일단 골라놔야지 일단. 자, 골라다 치자 이제.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파랑색하고 노란색을 일단 칠할 거야 이제. 잘 들어봐. 그 파랑색을 2 영역에 칠하고 노란색도 2 영역에 칠할 거잖아. 그러면 잘 들어봐야 돼 이제. 일단은 여기에 파랑색을 칠할까 노란색을 칠할까 정해보자. 노란색을 칠했다 해봐. 노란색을 칠했다. 근데 일단은 여기에 파랑색이냐 노란색이냐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일단 있죠. 2가지가. 자, 근데 노란색 칠했다 쳐봐. 노란색 하나 더 칠해야 되지 이제. 어디다 칠해야 돼? 노란색 나머지 하나? 마 중에 어디다 칠해야 돼 이거? 나머지 하나? 나에 칠하면 어떻게 돼? 남은 파란색 2개가 인접해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칠해야 돼. 무조건 여기 칠해야 돼. 정해져.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가 파란색으로 정해져 이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하고 끝이야.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맞아. 계산해 보시면 5, 25 곱하기 이거 이제 6이 12니까 계산해 주시면 300이 나와서 이거 다 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더해 보시면 답이 그러면은 이제 1022
나오게 될 거야. 1020이 나오게 될 거야. 자, 이거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 이거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 자,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문제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45번도 봅시다, 45번. 요거는 좀 할 만한 문제거든, 요거는. 요거 좀 할 만한 게 뭐냐면, 자, 요거는, A, B, C, D, E 해가지고 5명의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데, 그 A와 E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A와 E 사이에 학생이 한 명만 들어가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딱 한 명이네? 누가 들어가야 돼? 몇 가지 경우의 수? 3가지 경우의 수. 나머지 B, C, D 중에서 골라줘야 되지 않니? B, C, D 중에서. 자, B를 골라서 치자. 그러면 E는 이미 정해진 거야. 한 그룹으로 묶는 거야. 한 그룹으로. 묶어버리고 나머지 이제 그 C하고 D가 남았잖아요. 이제. 이 나머지 3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면 끝나. 그게 몇이야? 3팩. 근데 3팩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나로 묶었지? A, E가 자리가 바뀌는 것도 고려해야 돼. A, E의 자리가 바뀌는 거. 2팩까지 더 고려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전체 나열 3팩까지 해주자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36 해서 5번이 정답인 거야. 5번이.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냥 할만하죠?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요것도 이제 그냥 뭐 이웃할 때 이웃하지 않을 때 그냥 문제인데 자 이것도 봐봐. 지금 어린이 3명 어른 4명이었어 가지고 7명의 가족이 있대. 근데 어린이 3명이 모두 이웃한대.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 3명을 이제 자 어린이 3명 자 동그라미로 합시다 그냥. 어린이 3명이 모두 이웃하니까 우리 하나로 묶고 나머지 어른 4명이 있으니까 이거 어린이를 하나로 묶었으니까 3팩이 필요하고 3팩이 그 다음에 전체 5개 나열하는 셈이니까 5팩 곱해가지고 우리가 풀었었죠 이거 이제. 그래서 6 곱하기 120이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720이 나오는 거였어. 720이 나오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밑에 2번 어린이가 절대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 어린이가 이거 이웃하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풀었죠? 이웃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를 먼저 배치하는 거였어. 나머지가 어른이니까 어른을 먼저 배치를 해. 이 경우의 수가 몇이었지 이게? 4팩으로 배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이제 어린이가 들어갈 수가 있죠. 어린이의 경우의 수가 지금 5군데의 공간에 어린이 3명을 이제 어린이 3명이 들어갈 그 3군데의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 5P3이야. 나열까지 하는 거야. 나열까지 저거 이제 어린이 3명이 들어갈 자리 3군데를 골랐으면은 그거를 나열까지 하는 거야. 나열까지 이제 4팩은 24고요. 5P3은 5, 4, 3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1440이다 라고 그냥 놓는 거야. 1440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 얘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럼 47번. 자,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푸는 문제인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 6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는데 2명이 이제 앉게 돼. 2명이. 근데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 요거는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 자, 요거는 생각해봐 얘들아. 2명이 저기 의자에서 앉아야 되는데 2명이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2명이 이웃하면?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방금 전에도 이웃하지 않을 때 문제를 풀었었잖아 이제. 이게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방법이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 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6개의 의자 중 2개의 의자를 고르고 그 2 의자에 사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6P2야. 요거 맞는 6P2인 거? 그럼 얘는 계산하면 30인데 그 중에서 이제 6건의 경우의 수, 반대 경우의 수를 계산해봐. 반대 경우의 수. 그러니까 2명 사이에
원래는 적어도 하나에 비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띄어져 있지 않은 거야. 붙어 있는 거잖아. 이웃한 경우의 수를 빼는 거지 이제. 이웃한 경우의 수를. 두 명이 이웃하려면은 두 명이 여기서 이웃하냐, 여기서 이웃하냐, 여기서 이웃하냐, 여기서 이웃하냐, 여기서 이웃하냐.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2팩이겠죠. 2팩. 2팩인 거니까 저걸 빼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이제 빼서 계산해주면은. 30-10 해가지고 20으로. 답은 그래서 일단 1번이야. 답은 1번. 답은 일단 1번이 나오는데, 근데 요거를 한번 좀 더 한번 살펴볼까? 요걸 이제. 두 번째 풀이로 또 들어갈 거야, 이제. 사실은 이게 더 좀 중요하고 좋은 풀이야. 두 번째가 이제. 잘 들어야 돼,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귀 쫑긋 세고 잘 들어야 돼. 귀를 쫑긋 세야 돼, 쫑긋. 쫑긋 세워야 돼, 이제. 자, 봐봐. 이 두 명의 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웃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머지를 먼저 배치하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서 두 명이 앉는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몇 개의 의자? 나머지? 4개의 의자는 빈 의자죠. 빈 의자를 먼저 배치를 해, 빈 의자. 근데 이 빈 의자 4개는 다 똑같은 빈 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4팩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명의 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두 명이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5군데야. 저 5군데의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5, 4, 20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1번 풀이보다는 2번 풀이로 사실은 좀 풀어주는 게 더 좋고 이 문제는 사실 저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나머지를 즉 빈 의자를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이 학생이 들어갈 자리를 2군데를 골라버리자 라는 얘기고 그 다음 요거 48번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문제 나왔네. 잘 봐야 되는 거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 얘들아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되거든. 자, 4개의 숫자 0, 1, 2, 3이 있대. 각 숫자를 많아야 한 번 사용한대. 저게 뭔 말일까? 많아야 한 번 사용한다. 무슨 의미? 많아야 한 번 사용한다. 무슨 의미? 안 써도 되는 숫자가 있다. 꼭 모든 숫자를 다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봐봐. 저 4개의 숫자 중에서 내가 2개의 숫자만 쓴다 가정해봐. 2개의 숫자를. 그럼 그 뽑은 2개의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수를 만들래. 2자리 자연수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저 4개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겠다? 3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이 문제는 4개의 숫자를 이제 많아야 한 번 사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저 4개의 숫자를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있고 2번 사용할 수도 있고 3번 사용할 수도 있고 4번을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만들어지는 이 수가 어떤 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한 자리수, 2자리수, 3자리수, 4자리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인 거야,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는 이제 한 자리수부터 4자리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23이라는 수가 몇 번째 나열된 수인가? 근데 조심할 점. 큰 수부터 나열하는 거야. 큰 수부터. 가장 큰 수부터 나열하는 거야. 가장 큰 수부터. 이걸 조심해야 돼. 보통은 우리가 작은 수부터 세거든요. 얘는 그게 아니라 큰 수부터 세야 된다라는 것에 조심하시고. 그럼 생각해봐. 가장 큰 수가 몇 자리 자연수겠니? 당연히 4자리 자연수. 그럼 4자리 자연수가 이제 몇 개 있는지를 세야 되겠지? 우리는 23, 2자리 자연수의 위치 세는 거니까. 4자리 자연수는 일단은 맨 앞자리에 0이 못 오잖아요.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고 0, 1, 2, 3 중에서 뭐 3이 왔다 치자 3. 그럼 나머지 이제 0, 1, 2 뒤에 3팩으로 나열하면 되니까 3, 6, 18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 자리수도 이제. 세 자리수도 생각을 해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맨 앞자리에 0이 못 오니까 3가지만 넣을 수 있어. 그러면 뭐 3이 왔다 칩시다. 3. 그러면은 2, 1, 0이 남았지. 2, 1, 0. 2, 1, 0. 나머지 3개의 수 중 2개의 수를 골라서 여기
뒤에 두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 요소가 3P야. 이거는 6이기 때문에 3, 6, 18 이렇게 쓸 거야. 3, 6, 18 이런 식으로 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리 다연수로 들어가는데 두 자리 다연수. 두 자리 다연수에서 23을 세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맨 앞자리가 23보다 큰 이제 3땡으로 시작하는 거 세자. 3땡. 지금 여기 땡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0, 1, 2 세 가지가 올 수 있죠. 세 가지. 세 가지가 올 수 있어. 자, 그럼 그 다음에 3 다음에 2가 와줘야 되잖아요. 2가 이제. 근데 가장 큰 수는 이제 23이지. 23. 이거 자체가 한 가지야. 그러면은 23은 몇 번째로 나열된 수야? 이걸 봤을 때. 일단 얘네들을 일단 다 더해봐야 되는데 36, 39, 40. 자, 일단 23까지 포함하면은 40개의 수거든요. 그럼 이 23이라는 수는 몇 번째로 나열된 수야? 39야, 40이야, 41이야? 당연히 몇이야? 40이야, 40. 얘까지 세는 거니까 40이야, 얘들아. 40번째로 나열된 수니까 답이 2번으로 나와줘야 돼, 2번으로. 2번으로 답을 좀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9번도 봅시다, 49번. 요거 되게 쉽거든? 이거 문제 뭐냐면 6개 의자가 있대. 6명의 사람을 나열을 해. 만약에 6개 의자를 6자리에 나열하면은 그때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6자리에 6명 나열하면은 6팩이야, 6팩. 우리 6팩은 외우고 있잖아. 아까 완전순열, 교란순열은 까먹어도 6팩은 외우고 있잖아. 6팩은 몇이죠? 720. 근데 봐봐. A가 B보다 왼쪽이 앉는데 답이 몇일까? 바로 나와야 돼. 땡. 자, 얘들아 봐봐. 이게 이 경우의 수 세는 약간 그런 직관이 있고 직감이 있으면 요거 딱 바로 맞추거든. 자, 답이 720의 딱 절반이야. 왜 절반인지 받아들여지니? 왜 절반인지? 안 받아들여지니? 자, 힌트를 줄게. 문제가 이 조건이 없었으면은 6명을 나열을 시키면 6팩이잖아? 720?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추가됐지. A하고 B의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지. A가 B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된대. 자, 생각해봐. A가 B보다 왼쪽. 저거의 반대가 무슨 의미야? 반대 의미가 무슨 의미야? 지금 이 문제는 A가 B보다 더 왼쪽에 앉아야 돼. A가 더 왼쪽에 있어야 돼. B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거의 반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반대 상황이? 아니, 잘 생각해봐. 아니야. 이 문제가 A가 B보다 왼쪽이야. B가 A보다 왼쪽. 그 경우의 수가 몇이야? 그 B가 A보다 왼쪽에 있는 거랑 원래 문제 A가 B보다 왼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똑같지 않겠니? 요건 받아들여지니? 요거는? A, B 문자가 이게 중요하니 문자가? 뭐가 뭐보다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게 똑같아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720이라는 경우의 수를 딱 반 나누면 되는 거야. 반 나눠가지고 A가 B보다 왼쪽에 있는 것도 360. 거꾸로 B가 A보다 왼쪽에 있는 것도 360인 거야. 반반 나뉘는 거야 경우의 수가. 그래서 답을 이제 바로 4번으로 내줘야 되는데 근데 그 풀이도 좋지만 봐봐. A가 B보다 왼쪽 B가 A보다 왼쪽 같은 경우의 수니까 전체 6팩을 2로 나눠가지고 360 이렇게 푸는 게 1번 생각이지만 2번 생각도 해보자. 2번 생각. 자, 이거는 제가 아마 그때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애초에 A하고 B하고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이러면은 이거 같은 것으로 취급해 버려서 푸는 풀이가 있거든.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이거 원래 고3 때 확통 배울 때 배우는 표현이지만 너네도 이제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알아두면 되게 유용할 거야. 뭐냐면 A, B, C, D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 볼게. 이제 같은 것이 있을 때 뭐냐면 원래는 A, B, C, D, E, F 6명을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A, B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뭐가 뭐보다 어디에 있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그러면
A, B를 그냥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 버리면 되거든. 둘 다 동그라미로 처리해 볼게. 동그라미로 이제. 그래서 이거를 나열해. 이걸 나열한 경우의 수가 뭐냐면 6팩인데 이거 6팩으로 이제 계산한 거는 이 동그라미 두 개를 다르게 본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동그라미 두 개 같지? 동그라미가 같으니까 동그라미의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즉 이 동그라미들끼리 같은 것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이 발생해.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 처리로 2팩으로 해줘야 돼. 중복 처리로 이제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이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막 이거를 막 나열하다 보면은 막 다양한 뭐 경우의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확통은 이제 내가 이거라고 얘기하거든. 확통은 이 경우의 수는 의미 부여야. 이 왼쪽 동그라미를 뭐로 정하면 돼? A로 정하면 되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를 B로 정해버리면 돼. 그러면은 저 조건에 맞게 A가 B보다 더 왼쪽에 오게 세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 둘의 위치와 대소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으로 그냥 취급해버리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앞에 동그라미와 뒤에 동그라미의 역할을 내가 정해주면 돼. 여기서 그냥 내가 의미 부여를 들어가면 돼. 다만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6개 나열인데 같은 것의 팩토리얼만큼 나열을 한 만큼 중복이 발생해서 중복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50번인데요. 요런 거 좀 잘 나오니까 잘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7명의 가족이 있나 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3명 해가지고요. 총 7명의 인원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만 운전할 수 있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붙어 있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라는 거야. 항상 이런 문제, 경우의 수가 좀 어렵게 나오면 조건이 막 여러 개 달리거든.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것부터 처리하면 돼. 까다로운 것부터 항상. 근데 여기서 봐봐. 뭐 여기서 뭐 또 뭐가 조건이 뭐 덜 까다롭고 더 까다롭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조건이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자 이거 이제. 조건 있는 것부터. 그러면 운전을 아버지가 하냐 어머니가 하냐?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자, 그 다음 봐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한데 이웃할 수 있는 가지수를 세. 직접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죠. 3가지 경우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꿔 2팩. 이러면 운전석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3명의 자리는 결정된 거야. 나머지 몇 명 남았죠? 4명? 4명 나열 4팩. 이 끝이야 이게. 2개씩 묶어서 계산해주면 6 곱하기 48 288. 5번. 너무 쉽다. 이렇게 쉬운데 문제가 17번. 좀 뒷번호 문제지.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니? 이 정도면 우리도 100점 쌉 가능? 100점? 그건 아니야? 왜 좋아하지? 자, 월드컵. 자, 월드컵. 이거 일부러 노리고 문제를 넣은 건 아닌데 어떻게 딱 문제 넣다 보니까 월드컵이라는 게 있네. 자, 진짜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자 이렇게 있네요. 자, 요때가 딱 그때 월드컵 했을 때야. 재작년에는 12월 달에 했었으니까 그때는. 자,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라는 8개 문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다.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네. 자, 일단은 자음 모음 구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음 모음으로 저거를 좀 구별을 해 놓읍시다. 일단 이제 자음 모음으로 이제 우리 모음이 이제 그 아, 에, 이, 오, 우가 있는데 분류를 이제 앞에서부터 해주면 W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죠? 이거 말 헷갈리는데 W, O, R, L, D, C, U, P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미 모음을 알려줬네? O하고 U를 알려줬네?
너무 친절하네. 자, 근데 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고 싶대. 그러면 여사건으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몇입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3개만 뽑고 나열이야. 헷갈리면 안 돼. 8P3으로 8개 중에서 3개 뽑아서 나열이야. 이게 336이야. 876 곱하면은 336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좀 생각해 볼래? 여사건의 경우의 수. 자, 여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양쪽에 모음이 아예 안 오는 거. 뭐만 오는 거? 자음만 오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양쪽 모두 자음이야, 이제. 그러면은 그 자음이 지금 이게 6가지가 있거든요. 6개 자음 중 2개를 골라서 그 양쪽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하고 그 나머지 뭐 2개 골랐으면은 나머지 6개 중에서 가운데에 아무거나 하나 넣어. 여기 끝이야, 여기. 그러면 몇입니까, 이게? 6, 5, 30, 30 곱하기 6에서 180이니까 빼주시면은 156 이렇게 답이 나오네. 156.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매우 이지하다. 매우 쉽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게 나오네. 원미고 5번이네, 5번. 자, 우리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 막 되게 막 헷갈리고 막 어렵고 막 이제 풀기 싫고 이제 하죠,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아. 자, 근데 우리 요것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자. 기억해 놓자. 그 NPR이 이거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 NPR이 뭐분의 뭐였지? 팩토리얼로 표현하면은 그게 어디 있어? 분자.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였어.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 분모가 뭐였습니까?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그 다음 NCR. 이건 이제 해야지. NCR은 뭐였지? NCR은 이제? NCR은 뭐였습니까?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그 다음 분모. NPEC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까지 추가해주는 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를 이제 이 문제에 적용해서 풀 거야. 이 문제 적용해서. 자, n-1cr, n-1c, r-1이 각각 이렇게 처리가 된대. 근데 그 다음 과정 보세요. 이제 그 다음 과정.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분모 여기가 좀 바뀌어 있거든. 여기가 이제. 원래 n-1 -r 이었는데 팩토리얼에 n-r 팩이 돼버렸어. 자, 이제 어떻게 해준 거냐면은 요거야. 이것도 얘기했지. 우리 그 7 팩토리얼에다가 8을 곱하면은 몇이 되죠, 이게? 8팩. 요거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럼 응용. 만약에 내가 n-1 팩토리얼에다가 n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죠, 이게? 하나 더 곱해지는 거니까 n팩. 요거 되니? 되죠, 이거? 그럼 생각해봐. n-r에서 하나 더 빼는 거예요, 팩토리얼이야. 근데 갑자기 플러스 1이 돼버린 셈이잖아, 그지? 뭐가 곱해진 걸까, 이게? n-r이 곱해진 거야, 이게. n-r이. 밑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가가 n-r이어야 돼. 가가 n-r. 요 둘 중에 가능하네. 가가 n-r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야. 원래 r-1팩이었는데 갑자기 r팩으로 바뀌었네? 그럼 뭐가 곱해진 거야, 이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은 r이 곱해진 거야, r. r이 곱해진 거라고, r이 이제.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야. 답은 1번. 1번인데 근데 그 뒤에 정리하는 과정도 좀 중요해서 쭉 봅시다, 이거 이제. 정리하는 과정. 요거 쭉 봐봐, 얘들아, 이제. 이거 잘 보시면 분모가 지금 똑같거든요? 통분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합칠 수 있잖아? 한 번에. 근데 합칠 때 분자를 n-1팩으로 또 공통 부분으로 묶어낼 수도 있어. 이거 내가 얘기했지. 수학에 대한 예의라고 했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묶어봐야 돼, 이제. 자, 합쳐 분자를.
n-1 팩으로 합쳐주시게 되면은 남는 게 흰색으로 쓴 n-r 더하기 r이 돼버리는데 r 없어지죠, 그죠? 얘네 곱하면 뭐야 이거? n이랑 n-1 팩을 곱해주면은 그게 이제 여기 써져 있지만 n 팩이 되는 거지, n 팩. 자, 그리고 자, 이리 봐. 수학은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제 수업을 가장 오래 들으신 분이라서 딱 찍은 거야. 수학은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1학년들한테 내가 아직 많이 강조를 안 했나? 1학년 내가 2학년들 특히 3학년들은 내가 정말 많이 강조해가지고 수학은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지우. 수학은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학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자, 원래 작년부터 다니셨던 규린이 수학은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알면 돼, 이제. 알겠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치, 그치. 자, 잘 들어야 돼, 이제. 수학은 항상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도. 내가 처음 얘기하니, 혹시 이런 거? 처음 얘기하니? 여긴 들었는데 왜 여기는. 내가 근데 분명히 1학년 너네들 수업 때 얘기한 적이 있어, 분명히? 기억 혹시 있습니까? 없으시고? 내가 누구한테 언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나왔잖아, 여기까지 이제. 이게 뭐야, 이게? NCR이야. 자, 우리는 이렇게 글을 오른쪽으로 읽잖아. 야,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거꾸로도. 이걸 보고 이게 NCR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항상 돼야 된다고, 이것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고 NCR이구나, 라고 해서 NCR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지겹도록 강조할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고작 한 가지 얘기한 거야. 분수면 통분해라.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항상 묶어라. 그 다음에 수학은 거꾸로 할 수 있다. 반대로 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을 해라. 라는 거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다음 요 문제 53번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쉬워. 앞 페이지 문제네. 5번 우리 적어도 앞 페이지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ABC를 포함한 8명의 운동 동아리 회원이 있대. 근데 체육대회에 농구 선수로 참가할 5명의 선수와 배구 선수로 참가할 6명의 선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뽑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사람이 8명 있는데 8명 중에서 농구 선수를 5명 뽑고 배구 선수 6명을 뽑아. 그럼 총 11명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중복해서 뽑을 수 있어. 8명 중에서 두 종목 다 참가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야. 근데 그 A와 B는 반드시 농구를 한다. A와 B는 반드시 농구한대요. 근데 배구 선수 봐봐, 배구. 배구는 A는 절대 포함 안 할 건데 C는 무조건 포함하겠대 이제. 요런 상황이거든.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이제 농구 선수 원래 지금 몇 명 뽑기로 했죠? 5명? 배구 선수 원래 6명 뽑기로 했지. 농구 지금 A, B 2명은 이미 뽑아놓은 상태야. 앞으로 몇 명을 더 뽑아야 되지 이제? 3명? 그럼 이제 전체 몇 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야 그러면? 6명 중에서. 그러니까 63. 끝.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얘도. 배구 선수 6명 뽑아야 되는데 자 이미 C를 뽑아놨네? 앞으로 그럼 몇 명을 더 뽑아야 되죠 이제? 앞으로? 5명? 근데 잘 생각해봐. 몇 명 중에서 5명 뽑아야 돼? 왜 6명이야? 얘네 둘은 이미 행방이 자기의 운명이 결정이 됐어. 뽑힐지 안 뽑힐지. 이미 정해진 애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6명 중에서 5명 뽑는 거야 이게. 나머지 6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겁니다. 20 곱하기 6으로 계산해 주니까 120 해서 4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입니다. 54번.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자, 이제 C, B, A, 10 해가지고 자연수 ABC가 있대. 근데 여기서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를 각각 ABC로 정해놓겠다 이건데 600보다는 큰데 800보다는 작은 자연수가 몇 개일까? 라는 얘기야. 이게 A가 지금 이제 100의 자리수고 이거 거꾸로 쓰자. A가 100의 자리수고 B가 10의 자리수고 C가 지금 1의 자리수잖아요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자연수 ABC니까 1부터 가능은 하겠지 이제 원래. 그래서 C, B, A 해가지고 얘들아 여기를 9로 써도 되지? 저거 9, 10 미만을 9 이하로 바꿔도 되지 이거는? 바꿔놨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씁시다. 여기 이제 100의 자리, 여기 이제 10의 자리, 여기 이제 1의 자리인데 문제 조건이 뭐냐면 그 600보다 크고 8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니? 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맨 앞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 세야 될 것 같고 맨 앞자리가 7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인지를 좀 세봐야 될 것 같거든 이제. 이거는 100의 자리가 결정된 거잖아 이거는. A가 6으로 결정된 거잖아. 그러면 6은 아니니? 지금 A가 6이니까 얘가 지금 6보다 작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지금 7이니까 7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벌써 끝났어. 자, C, B 저 두 자연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지금 현재 이게 1부터 5까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얘는 1부터 5까지의 5개의 수 중에서 2개의 수를 고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C, B가 정해지는 거야. 이거 왜 정해지는지 알겠니? 자, 1, 2, 3, 4, 5가 있어. 자, 만약에 내가 2, 3을 뽑았다. 그럼 2, 3 둘 중에서 무조건 C가 2고 B가 3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니?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인 게 그 C, B가 이게 1부터 6까지의 수만 가능하니까 저 6개의 수 중에서 2개의 수를 골라서 계산해보자 라는 얘기야. 이거 계산해보시면 5C는 10이고요. 6C는 15가 나와가지고요. 아마 별개의 케이스니까 더해주시면 25라고 나오게 될 거야. 25.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이거는 0부터 6까지의 7개 숫자 중에서 내가 3개의 숫자를 이제 골라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00의 자리 숫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A, B, C로 이제 정하겠대, 이제. 그래서 저 대소 관계를 만족을 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0부터 6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저 대소 관계를 이제 내가 앞에가 작은 것으로 뒤집을게, 이제. 이렇게. 자, 근데 0부터 6까지의 수니까 여기를 0으로 보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6으로 볼 수 있잖아. 6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거 원래 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은 정석풀인데 정석인 경우는 자, 서술형이니까 정석으로 풀어야 되거든. 이거 등호가 성립할 때와 성립 안 할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이었어.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자, 등호가 여기 지금 성립하지 않을 때 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저게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풀었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였어. 근데 봐봐. 이거 경우의 수 몇이야 이거? 이거 지금 0부터 6까지니까 총 몇 개의 수가 가능하죠? 7개 수가 가능하죠? 7개의 수 중에서 몇 개의 수만 고르면? 3개의 수만 고르면 되지 않니? 7C3. 7C3이 35야. 계산해주면. 그 다음 밑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썼냐면은 C랑 B가 같은 수잖아. A, B만 정하면 돼. A, B 두 수만 정해지면 C는 자동으로 B의 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두 수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저 나머지 0, 1, 2, 3, 4, 5, 6 7개의 수 중에서 두 개를 그냥 골라. 21입니다. 더해서 56이 답이야. 일단 답이 56이야. 두 번째는 이제 빠른 풀이야. 빠른 풀이.
이거는 서술형에 쓰기 좀 애매한데. 이거 내가 얘기했었는데. 뭐 얘기했어? 어, 아, 아,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 0, 1, 2, 3, 4, 5, 6이니까 7개 중에서 3개를 고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여기서 이제 등호의 개수만큼 여기서 내가 더하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니 이거? 등호의 개수만큼 더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바로 답이야. 8C3인데 8C3이 56이거든.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빠른 풀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 애들 보통 모른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이제 등호의 개수만큼 플러스 해주면 돼. 플러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자, 56번입니다. 뭐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기본 문제긴 한데 이거 기본 문제인데. 자, 얘도 보시면 자, 이제 남녀 4명씩 있네요. 8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이 자,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래.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의 수. 자, 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게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베스트거든.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그 8명 중에서 3명을 잠깐만. 8명 중에서 3명을 이제 뽑는데 자, 근데 이제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이제 모두 한 명씩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 여사건으로 생각해 봐. 이제 여사건으로. 여사건이 뭘까? 지금 남자 여자가 최소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는 거지 이제. 이제 특정 성별만 있는 거죠 이제. 남자만 있던가 또는 여자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여자만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남자만 있는 거는 4명 중에서 3명 뽑는 거고요. 여자만 있는 것도 4명 중에 3명입니다. 더해주니까 이게 4 더하기 4에서 8이야. 8C3은 아까 56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56 빼기 48로 계산해주면은 이게 56 빼기 8로 해주시면은 48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48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48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57번입니다. 57번. 아, 요거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자동차에 막 나눠 타는 문제가 좀 잘 나오죠. 이 문제는 보니까, 어른 4명, 어린이 3명으로 이루어진 총 7명의 사람이 있는데, 어른은 모두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7명이 색이 다른 4인용 자동차 2대에 나눠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요 문제가 좀 약간 좀 되게 좀 묘한데, 이제 색깔이 다르대. 뭐 이렇게, 이거 자리 배치는 신경 안 씁니다. 자리 배치는. 자리 배치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어떤 어린이가 A 자동차에 들어갈지 B 자동차에 들어갈지만 고를 거야, 이제. 근데 봐봐, 여기서, 일단, 총 좌석은 8자리인데, 사람이 7명이야. 한 명의 빈자리가 생기는 상황이야. 한 명의 빈자리가. 자, 그러면은, 이거부터 정할까? 어디가 빈자리여야 돼, 어디가? 그걸 정하자. 빈자리가 A가 빈자리냐, B가 빈자리냐, 빈자리가 있는 자동차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2라고 해보자. 얘냐, 얘냐? 자, 얘는 이제, 빈 자동차면 좀 이제, 우리가, 빈 좌석이 있는 자동차. 빈 좌석이 있는 자동차가 과연 어느 자동차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를 내가 그 빈 좌석이 있는 자동차로 가정해봤다. 만약에. 자, 그러면 그 문제 조건이 어린이가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이제 7명의 가족을 이제 3명, 4명으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가 모두 운전을 못한대. 그럼 어떻게 배치해야 돼? 어린이를 어떻게 배치해야 돼? 어린이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어린이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어린 1.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린 2로만 구성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니 이거? 이 교통사고 나고 저기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린 2로만 구성이 되면 안 돼, 절대. 어린 2로만 구성이 되면 안 돼. 자, 그럼 이때 경우의 수가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냐면, 이때 경우의 수가, 자, 지금 빈 좌석이 있는 자동차를 A로 골랐다. 그러면은 어린이 3명을 여기를 다 어린이 3명으로만 구성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거야. 여사건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그냥 막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있지? 자, 그 경우의 수를 세볼 건데 이제 A 자동차에 들어갈 이제 3명의 사람을 골라 일단. 막 골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수가 있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수. 어떤 경우의 수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린이 3명으로만 이제 구성된 경우 이제. 이거 경찰서 가야 되는 애들. 그래서 어린이 3명으로만 구성된 경우의 수가 어린이 3명 다 여기 들어갈 때 아니겠니? 이걸 빼면 끝이야 이게. 이걸 빼면은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 경찰서 가야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게 35 빼기 1 해가지고요. 이게 68 이어가지고요. 4번이 정답이 나올 겁니다. 4번에. 자, 4번이 정답이시고 그 다음에 58번인데 58번. 58번. 이거 대진표 문제 잘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좀 이제 알아놔야 돼. 방법을 이제 그 우리 분할 분배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분할 분배 이용해서 먼저 그림과 같은 대진표를 만드는 방법의 수인데 9팀이잖아요. 이제 대진표 경우의 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돼. 9팀을 지금 이제 4팀, 5팀으로 쪼개줘야 되거든. 9C4로 4팀 정하면 자동으로 남은 5팀은 오른쪽으로 정해질 거야. 오른쪽으로 이제 자동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 4팀 봅시다. 4팀. 4팀이 또 둘로 쪼개져야 되겠죠. 둘로. 그러면은 4팀이 둘로 쪼개지면은 4C, 2C야 이제. 4C, 2C. 근데 여기서 주의해 줄 점은 이거 대진표 모양이 똑같지? 똑같으면 이건 중복으로 봐.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만약에 이거 A, B, C, D로 맞붙나? 그 다음에 이거 B, A, C, D로 맞붙나? 이건 같은 대진표야. 심지어 봐봐. 심지어 이것도 같은 대진표로 보는 거야. 이것도 같은 대진표야. 이것도. 그래서 중복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200분의 1을 여기에 세주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여기 끝났고 오른쪽에 5명 넘어온 거를 이제 둘셋으로 쪼갭니다. 둘셋으로. 그러면은 5명 중에 2명 쫄로 나머지 3명 욜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제 왼쪽으로 간 2명은 이제 끝났고 오른쪽으로 간 3명은 또 둘 하나로 또 쪼개지죠. 둘 하나로 쪼개지니까 이제 3C2 곱하기 1C1로 계산해주면 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 계산만 잘 해보세요. 좀 다 복잡하게 다 썼지만 간단해지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잖아. 지금 여기가 이제 1, 1, 1, 1 좀 간단해지는 부분들이 좀 숨어 있죠. 좀 간단하게 다시 또 정리하면 이제 9C4 곱하기 4C 곱하기 저거 이제 200분의 1 곱하기 5C 곱하기 3C 이거 너네 계산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너네는 이제 나보다 훨씬 젊으니까 이제 그 두뇌가 좀 이제 그 빠릿빠릿하고 파릇파릇하니까 계산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계산 해보시면은 이거 너네 이거 좀 이제 경우의 수 문제 풀다 보면은 좀 막 자주 나오는 거 좀 외워지지 않니? 안 외워지네? 그 내가 너네한테 이걸 줘야 되겠다. 그 너네 이거 C 외우는 표를 내가 줄 거야. 외워놔야 돼. 구구단처럼 이제. 거짓말 같지? 위에 2학년 애들, 3학년 애들은 내가 다 그렇게 외우게 시켰어. 헐. 그래서 지금 3학년 애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잖아? 바로 대답해. 기본적인 걸 몇 개 좀 외워놔야 돼. 표정이 좀 안 좋아지지? 9C4. 얘들아, 이거 시간 단축이 생각보다 많이 돼. 외워놔야 돼. 126,
6, 2분의 1, 10, 3.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제 3이니까 90입니다. 90. 126 곱하기 90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몇입니까? 9, 6, 54, 이제 9, 2, 18, 9, 1, 9, 1, 2, 3, 4, 0인가? 4번이네요. 4번. 이제 답이 4번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1번 풀이 방법이야. 분할 분배를 이용하는 1번 풀이 방법이야. 2번 풀이가 있어. 2번 풀이가 이제 이게 좀 더 식이 굉장히 간결해. 간결한 풀이야. 간결한 풀이. 이거 지금 되게 막 팩토리를 막 하니까 되게 막 좀 짜증나고 복잡하잖아 이제. 그죠? 자, 되게 간결한 풀이가 있어. 참고로 요거는 내가 이 풀이를 좀 이제 만든 건 아닌데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네?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이거 다른 사람들도 아나?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 좀 이제 많더라고 이제. 그래서 요 풀이도 좀 잘 기억해놔 이제. 요런 거에 집중하라고 요런 거에. 알겠지? 요런 거에 집중하라고. 너네들에게 중요한 건 요런 거 아니야? 요런 거? 자 보세요 이거. 이게 그냥 생각해봐. 9팀이 있어. A, B, C, D, E, F, G, H, I가 있어. 9팀을 그냥 일렬로 나열해. 경우의 수가 몇이야? 9? 9팩토리얼인데 여기서 중복이 있어서 중복으로 다 나누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복이 뭐냐? 봐봐. 아까도 얘기했죠.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거 이거 얘네들이 중복이야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 중복되는 거로 계속 나누는 거야. 그럼 중복이 몇 번 발생하는가를 따지는 게 중요해. 잘 봐. 중복 발생이 몇 번 발생하는지 봐봐.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거만큼 중복이지? 똑같으니까. 얘네들도 자리 바뀔 수 있잖아? 얘네들도 자리 바뀔 수 있지? 그 다음에 좀 크게 봐. 이 구조도 똑같지, 이 구조도.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 여기도 있죠, 여기도. 여기도 있죠. 총 그래서 주황색 4번에다가 이 구조 전체가 바뀌는 거 해가지고 총 몇 번의 중복이 있는 거야, 이제? 총 몇 번의 중복? 5번. 이거 2의 5제곱으로 나누면 답이야, 이거. 이렇게 나누면. 요게 답이야, 요게. 요게 답입니다. 계산해볼까? 이거 9팩을 좀 줄여서 계산해보자. 우리 몇 팩까지 외우고 있니? 몇 팩까지? 7팩 몇이야? 오케이. 내가 8팩까지 외우라 했는데, 8팩까지. 8팩 몇이야? 4320이야, 얘들아. 4320. 상식이야, 상식. 우리. 그래, 내가 눈높이를 맞춰줄게. 우리 7팩까지만 알고 있다 해보자. 7팩까지. 그러면 9 곱하기 8 곱하기 7팩 정도? 근데 잠깐만. 좀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2의 5제곱으로 다 나누기 위해서 좀 더 쓸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다 쓸까 그냥? 다 써? 4, 3, 2, 1 이러면 얘랑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2의 5제곱으로 나누죠? 잘 봐. 여기서 이거 이 3개 있지? 이 3개? 이 3개? 그 다음에 이 2개 날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남는 거 다 써봐. 9, 7, 6, 5, 3, 2 이거 곱하면 돼 이제. 곱하면. 그리고 이거 곱하는 게 저거보다 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래서 이제 9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 계산해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애초에 내가 지금 주황색 동그라미 친 게 97에 63, 126이고요. 이거 동그라미 흰색으로 곱해주면 90이 나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이제. 그래서 간결한 풀이가 있다. 이런 풀이도 기억을 해두자. 이런 풀이도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59번. 요 문제 중국어 17번. 이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저 9개의 수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고르는 거야.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근데 4자리 자연수를 이제 만드는데
9개 중에서 4개 고르면은 9p 4가 경우의 수이겠지만 이 문제는 그 각 자리수의 곱이 10의 배수가 되려면 몇 가지의 수가 있을까라는 거야. 이런 걸 잘해야 돼. 몇의 배수 이런 걸 잘해야 돼. 자, 10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10은 소인수분해 해주면은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봐. 저 9개의 수를 배수로 좀 이제 이렇게 좀 구별을 해볼 건데 1, 2, 밑에 쓰자. 1, 2, 3, 4는 2의 배수니까 여기로 분류하고 5는 아무데도 아니고 6은 2의 배수 7은 아무것도 아니고 8은 2의 배수 9는 3의 배수니까 여기다가 분류해볼게 이제 분류를 일단 좀 다 해볼게 분류를 이제 배수로 오케이 여기서 분류해놓고 근데 생각해봐 이 네 자리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10의 배수는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하나씩 있으면 되잖아 최소 근데 지금 5의 배수가 5 하나밖에 없지 5는 무조건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5가 어디 들어가야 돼? 5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4C1이죠 4C1 네 자리 중에서 어디에 5가 들어갈까 골라줘야 돼 이제 그래서 5를 뭐 아무데다 넣어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결정해줘야 되지 여기를 이제 잘 들어봐 얘들아 현재 10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5를 미리 깔아놨잖아 이제 나머지 세 수의 곱이 2의 배수가 돼야 되죠 2의 배수가 나머지 세 수의 곱이 2의 배수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5를 뽑았으니까 나머지 8개 수가 남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2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 8개 수 중에서 자 나머지 8개 수 중에서 그 3개의 수를 골라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있죠. 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으로 2의 배수를 아예 안 뽑는 경우를 빼면 돼. 2의 배수를 아예 안 뽑는 경우. 1, 3, 9, 7을 뽑았을 때 저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을 때 경우의 수를 여사건으로 빼주면 돼. 이렇게. 왜 이렇게 써지는지 알겠니 이거? 2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얘네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 뽑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거자기비로 뽑아 넣은 다음에 얘네가 아예 안 뽑히는 경우의 수를 빼자 이거야. 아예 안 뽑히는 경우의 수. 여기서 말하는 4라는 거는 1, 3, 7, 9 중에서만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6건이다 라는 거야. 만약에 얘네 중에서만 뽑아서 곱하면 이거는 홀수가 나오지 않니? 2의 배수가 절대 못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답입니다. 4, 그 다음에 이거 336 빼기 24니까 4 곱하기 312에서 1248인가? 2번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2번으로 4 곱하기 312에서 1248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 58번 자 마지막 58번 58번이 아니라 60번 이거 원미고 이거 기출문제 이거 기억나는데 8개의 점 중에서 내가 이제 3점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겠대. 그러면은 3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은 원래는 전체가 이거야. 8C3 해가지고 우리 8C3은 56이거든요. 56. 근데 이제 1, 2, 3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그 1번 전체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거네. 그럼 여기가 바로 이제 8C3에서 56으로 바로 답을 여기 쓰고 두 번째는 이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직각삼각형의 개수. 이거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지금 이 8개 점이 있잖아요. 원도 그려져 있죠. 원도. 그러면 지름을 정해보는데 지름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게 되거든 이게. 지름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내가 지름을 골랐다. 그러면 나머지 한 점을 이 남은 6개의 점 중 어디를 골라도 무조건 이게 직각이 나와. 무조건 이거 무조건 직각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건 정해져 있어 무조건. 이거는 왜냐면은 원에서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거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었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지름을 결정해버리고 나머지 6개의 점 중 한 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24라고 나오게 돼. 24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둔각만 잘 세면은 이제 예각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둔각을 세야 돼, 둔각. 둔각은 90도 이상의 각을 얘기하는 거잖아. 90도보다 큰 거. 가장 쉬운 둔각. 요거 둔각 아니네, 요거 둔각, 요거? 요거 둔각 아니네? 요거 혹시 아나? 이거 지금 몇 각형입니까? 몇 각형? 정팔각형? 정팔각형 여기 혹시 몇 도인지 아니? 135도야. 135도. 자, 근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이러한 삼각형이 몇 개 있을까? 이 모양의 삼각형이 이런 둔각 삼각형이 몇 개 있을까? 8개. 그냥 이거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거 8개 나오지 않겠니? 8개인 거 이거 받아들여지니 이거? 일단 8개. 또 있거든? 이게. 또 다른 둔각 한번 찾아볼래? 또 다른 둔각? 뭐가 있을까 이게? 여기서 이 둘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어느 쪽이요? 아무 쪽 골라봐. 어느 쪽? 왼쪽? 자, 봐봐.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더 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점을 고르면은 요거 둔각으로 보이니? 이거 둔각으로? 근데 이게 혹시나 애매할 수 있잖아. 저게 진짜 둔각인가? 싶을 수 있잖아. 자, 확실한 걸 얘기해 줄게. 확실한 거. 우리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원주각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지름이라고 했잖아. 지름. 이거 직각이 바라보는 게 전체 원의 절반의 홀을 바라보지. 전체 원의 절반을 바라보지. 근데 봐봐. 이 각이 이제 둔각이려면 만약에 전체 호의 절반만 바라보면 직각이야. 근데 그보다 더 많은 호를 바라보면 둔각. 맞니? 근데 봐봐. 지금 이거 여기랑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잖아. 바라보는 호가 더 많지 않니? 절반보다 많지 않니? 왜냐면은 지금 8개의 점이 찍혀 있으니까 이 8개의 점으로 인해서 이 전체 절반이 이렇게가 절반이잖아. 이렇게가 절반이니까 우리는 이제 절반보다 지금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많이 바라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몇 개 있을까? 이런 거는 똑같아. 옆으로 한 칸씩 밀면서 세면 돼. 이런 것도 8가지가 있어. 8가지가 이제. 근데 내가 왼쪽으로 한 칸 밀었잖아요. 지금. 이거 오른쪽으로도 한 칸 밀 수 있지 않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대칭으로 뒤집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니? 근데 봐봐. 아까 흰색을 돌린 거랑 파란색을 돌린 거는 중복되는 게 없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24가지가 나오게 돼. 24가지가.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더 없어. 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잘 들어봐. 이거. 직각일 때 봐봐. 직각일 때. 이게 만약에 직각이면은 봐봐. 이게 직각이면은 직각이 바라보는 게 잘 봐야 돼. 직각이 바라보는 호 중에서 이 끄트머리를 제외하면은 3개의 점이 있지. 3개의 점. 그러면 둔각은 더 벌어진 거잖아? 그럼 바라보는 호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바라보는 호가 많으면 3개의 점보다 더 많은 점이 있겠지. 더 많은 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봐봐. 아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한 거 있잖아.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했을 때에도 지금 이거 둔각이 바라보는 게 4개 바라보잖아. 4개. 4개 바라보잖아. 4개. 아까 직각일 때 몇 개 바라봤다고? 직각일 때? 3개? 그럼 둔각은 3개보다 더 많이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몇 개부터야? 4개부터지. 그러면은 그 이상도 되나? 5개도 되나? 5개가 맨 처음 했던 게 5개야. 얘가 바라보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해, 케이스가 이제.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예각은 당연히 몇 개? 예각은? 이 문제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56인데 3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잖아. 직각이냐, 둔각이냐, 예각이냐. 앞에서 잘 셌다면 예각은 나머지 몇 가지가 돼야 됩니까? 몇 개요? 8가지.
전체에서 얘네 둘 빼니까 8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8가지가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세지 않고 했잖아. 여기서 잘 셌으면은 이게 답인 거야. 근데 한번 이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맞는지. 근데 잘 봐봐. 그 예각삼각형이 8개인지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예각삼각형을 한번 잡아보자. 이제 그 직각 둔각은 그 바라보는 점이 아까 뭐 3개, 4개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예각은 바라보는 점이 몇 개겠니? 예각은? 예각삼각형도 그 각도들 중에서 가장 큰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장 큰 각이 바라보는 점이 몇 개야? 최대 2개, 최대. 아까 직각이 3개잖아. 그러면은 바라보는 홀을 만약에 봐봐. 바라보는 홀을 만약에 얘네 둘로 잡으면 이 두 점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셈이야. 이 두 점이 이제. 그럼 이제 얘네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얘네를 바라보려면 나머지 한 점을 이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머지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직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직각이 나오게 되거든. 이런 걸로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가장 큰 각이 바라보는 게 지금 2개인 거 찾는 거잖아. 예각이니까. 그럼 이런 건 안 되고 여기로 고르면 되나? 여기로 고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바라보는 게 지금 이거 2개짜리 바라보는 거 맞네? 지금 이렇게 봐도 얘가 2개 바라보고 이렇게 해도 얘가 지금 2개 바라보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 거야 이제. 이거 문제가 없는 거. 아 이게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봐봐. 만약에 여기 써도 되나? 여기 써도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은 요거는 문제 없네. 이거는 바라보는 점이 2개 하는 게 2개여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마지막으로 봐봐. 마지막으로 여기 잡히면은 이거는 직각에 나와. 직각. 이거 3개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지금 예각이 나오는 상황이 결국에 어떤 상황이냐면 예각이 나오려면은 바라보는 점이 2개, 1개야. 무조건. 예각은 무조건 바라보는 게 2개, 1개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이 1개짜리를 바라보는 점이 얘잖아. 1개짜리 바라보는 점이 이거잖아. 이 점을 이렇게 회전시켜 가면서 여기일 때 해보면은 8가지 나오지 않겠니? 돌려가면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 그렇게 해서 8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물어보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어떻게 따지는지 바라보는 점의 개수로 생각하면은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아. 그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